안녕하십니까. 치기공학과 20학번 정가람입니다. 저는 오늘 총치기공학 실습 중간고사 과제로 수학 분석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분석을 통한 제 비전 성취 과정 및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 분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그럼 수학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특정 노력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 요인을 식별하고 분석과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럼 이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와 외부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는 강점, 스트렝스를 뜻합니다. 이것은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내부적 요인 중 잘하는 것, 장점을 뜻하는데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강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다음은 강점이 있다면 당연히 약점이 있어야겠죠. 위크니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내부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부정적 이미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취약한 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점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목적입니다. 다음은 O, 기회, opportunity인데요. 이것은 내부 요인이 아니라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입니다. 과연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 도움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 과정에서 할 단계고요. 마지막은 T, 위협,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기회와 대비되게 외부적 요인이면서 목표 달성에 제한이 되는 장애물을 살펴보는 것. 성공에 영향을 미칠 때 과연 어떤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바로 위협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할 단계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수학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전략을 세워 비전 성취와 그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발표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전 제 삶을 소개함으로써 제 삶 속에서 드러난 이제 내부적 요인인 강점과 약점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그럼 그 제 삶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삶은 2001년 3월 20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전 이제 자식을 사랑하고 이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절대로 돈과 시간과 재산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요.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이 아이는 매우 식탐이 뛰어났습니다. 밥을 정말로 많이 먹었다고 전해지고요. 또 혼자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향적이었다는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네, 혼자 놀기를 좋아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주 웃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낯을 가리기보다는 항상 웃으면서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과연 어떤 강점을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부적 요인을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웃는 것이 어떻게 강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웃으면서 다가가는 것. 이것이 티는 안 날 수도 있지만,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 중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웃음이 이 영유아기 때 드러난 제 강점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유아기 행복지수 그래프를 한번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이 영유아기 때 제 삶을 돌아보고 기억은 안 날지 몰라도 들은 바에 의해 제가 직접 측정한 이제 행복 지수인데요.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당시 행복했던 것을 뜻할 수 있겠죠. 하지만
2세 때와 3세 때를 비교했을 때 행복지수는 정말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2살 때는 행복지수가 저렇게 낮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 4강 월드컵 신화를 작성했던 그 당시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생명에 그렇게 지장을 줄 정도의 병은 아니었지만 당시 아기에겐 크게 이제 영향을 준 정도로 심했던 질병이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에 저는 왜 행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수치를 적용하였고, 하지만 3세 때부터는 이제 집에서 부모님과 이제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아왔기에 높은 행복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유아기 때의 제 삶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유년기 때의 제 삶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유년기는 6세부터 7세, 그리고 9세 때, 그리고 10살 때부터 13살까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삶을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그럼 유년기 6세부터 7세까지의 제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제일 큰 특징은 바로 어린이집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전 6살 때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나갔으므로 처음으로 친구를 만났다는 시기로서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첫 친구들이라 처음에 많이 다가가기도 힘들었지만 적어도 어린이집에 나감으로써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 있었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구와 태권도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친구를 통해서 이제 야구에 흥미를 붙일 수 있었으며, 당연히 친구들을 따라서 태권도 도장에 나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운동을 하였다는 시기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화책을 주로 읽었는데요. 부모님은 만화책이 삶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소설책을 주로 읽으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셨지만, 전 이제 소설책보다는 만화책이 더 이해하기도 쉽고 더 재밌었기에 만화책을 주로 읽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귀찮음인데요. 귀찮음이 이 유년기 때 6세부터 7세 때까지의 제 삶에 정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 어린이집에 나감으로써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다고 앞서 말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사귄 것까지는 긍정적으로 좋았지만 어린이집에 나가는 것만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나가는 것에 크게 빨리 실증을 냈고 매우 귀찮아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 나가기 싫어했었고, 이제 태권도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태권도 도장에 나가는 것을 너무 귀찮아해서 태권도를 그만뒀다는 특징이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를 살펴봤을 때 과연 이 시기엔 제게 어떤 강점과 약점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만화책을 통해서 전 독서 습관을 기르고 탐구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유년기 때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만화책일지 몰라도 이 만화책을 통해 제가 지식을 학습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탐구적인 측면을 큰 강점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단 약점은 귀찮음을 통해 쉽게 포기하고 의욕을 잃었다는 이것이 바로 제게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나가 한 달도 채 안 돼 그만뒀다는 이것은 바로 성공함에 있어서 매우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큰 약점으로 이제 의욕 상실, 쉽게 포기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성격 만족도 분류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격 만족도 분류표는 제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파란색 막대는 외향적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제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활발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제가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뜻합니다. 다음 빨간색 막대는 계획형 생활 양식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규칙적이고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즉 빨간색 막대의 수치가 높을수록 제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겠죠. 또 이제 선 형태로 되어 있는 빨간색 선 그래프는 삶의 만족도를 뜻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내가 이 시절에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시절의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이 시절에 만족을 하는지를 뜻하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7살 때 정말 외향적이었는데요. 외향적인 것과 비례하게 삶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수치는 조금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귀찮음에 의한 떨어짐이지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떨어짐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만족도가 높았다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족도 높고 매우 외향적이었던 이때 삶을 거쳐 9살 때 제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9살 때 제 생활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이대와 이제 조금 구별되게 이렇게 딱 1년만을 한 페이지에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전 9살 때 필리핀에서 1년간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국을 떠나 생활하였던 첫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필리핀에서 1년간 생활할 때 제겐 과연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영어를 공부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영어에 대해 알고만 있었지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실력이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1년간 생활함으로써 영어를 학습하고 회화 실력을 길러 이제 필리핀에서 귀국할 땐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영어 능력의 성장을 이뤘던 시기가 9살의 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였다는 특징이 있고 이 다음은 내향적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전의 삶을 봤을 때 전 정말 외향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1년, 2년도 채 안 돼서 내향적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그것은 헤어짐에 있습니다. 전 유치원 시기에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과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필리핀으로 떠남으로써 그 친구들과 헤어짐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헤어짐을 통해서 외향적이었던 제 삶 속에 점차 내향적인 성격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9살 때 제 삶이었고 처음으로 헤어짐을 경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큰 특징은 장난입니다. 당연히 9살 남자아이들은 당연히 전부 다 장난을 잘 친다는 특징이 있겠죠. 하지만 제 장난은 다른 친구들과는 살짝 달랐습니다. 남을 놀리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웃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우는 것이 아니라 정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미소가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장난을 쳤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과연 어떤 강점과 약점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강점은 영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이제 학습하는 법을 점차 깨우쳐 나갔는데요. 이제 무언가를 이게 언어일지라도 이것을 공부해 나가고 학습해 나가는 그 습관 그 자체로서 저는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강점 중 하나로서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약점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향적에 있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헤어짐의 감정을 경험하였고 친구들과 떠나시냄으로써 점차 친구가 없다는 그 감정이 저를 점차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용기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남들 앞에 나가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소심했던 감정이 제게 성공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하나의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오른쪽에 관심사와 성격 분포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막대 형태의 그래프보다는 제 성격을 이 당시 9살 때 필리핀에 생활했을 때 제 성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원형 그래프로 한번 형성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향적인 것이랑 영어였습니다. 성격과 학업에 있어서 정말 큰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당연히 첫 헤어짐의 감정을 통해 내향적인 비중을 키워나갔고 영어를 처음으로 공부하였다는 점에서 영어적인 측면을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높은 측면에 이제 학업과 공부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랑은 별개된 공부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생활하였다 할지라도 필리핀일지더라도 제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초등학교 과정의 공부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또한 제 삶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더러 남들이 이제 웃길 바라는 그 장난 또한 제 삶의 큰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제 삶을 구성하였던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필리핀에서 돌아온 그 이후의 초등학교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년기 때의 삶은 유년기 10살 때부터 13살까지의 제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야구였습니다. 전 이 시기에 야구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한 달에도 7번, 아니 8번 이상 야구장에 찾아가 야구를 이제 관람했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은 악기였습니다. 전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스스로 기타와 피아노와 드럼을 독학하였습니다. 물론 아주 잘 쳤다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독학하여 이제 직접 연주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큰 특징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친구와 선생님입니다. 전 초등학교 13살 때 지금까지도 이어질 평생의 인간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만났던 친구들과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연락할 정도로 제겐 정말 큰 인간관계 중 하나였기 때문에 큰 특징 중 하나로 설정하였고, 다음은 미래와 꿈입니다.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게 꿈은 없었습니다. 미래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전 달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고 어떤 것을 나중에 더 공부하고 싶은지 직업으로 삼고 싶은지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역사였습니다. 저 이 당시 역사를 좋아했고 나중에 미래에 역사 쪽으로 더 나가고자 처음으로 계획하게 되었던 시절이 바로 초등학교 고학년 10살 때부터 13살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 특징 속에는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존재할까요? 바로 악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악기를 직접 독학함으로써 기타와 피아노와 드럼을 혼자서 독학함으로써 제 새로운 재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기에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기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제 큰 강점 중 하나였으며 다음으로 새로운 목표가 제게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목표가 강점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게 왜 강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가 왜 강점이지?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목표를 가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과 목표 없이 노력하는 것, 과연 어느 것이 의미 있는 노력일까요? 저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때 더 큰 힘을,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꿈을 설정했던 이 시기에 설정한 새로운 목표가 제겐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인간관계를 통해 제 친화력 또한 큰 강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이전에 전 정말 잘 웃었다고 하는데요. 남을 만날 때 낯가리기보다는 웃으면서 다가갔다고 하였습니다. 이 웃음과 연계하여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했던 것, 이것이 바로 제겐 친화력에 강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1살 때의 제 모습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성경 만족도 분류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11살 때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네, 전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급 반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한 반장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의견을 펼치기보단 남을 따라가기에 앞섰고 남을 돕기보다는 제 삶을 먼저 신경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기억하는 실패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책임지는 일에 대해선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서기를 싫었습니다. 책임지기 싫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했던 감정 때문에 더 이상 실패를 경험하기 싫었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의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회피하던 책임을 지기 싫어했던 것, 첫 실패의 감정, 이것이 바로 이 유년기 시절의 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격 만족도 분류표를 한번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요. 바로 제가 10살 때부터 13살까지 갈 때 동안 점차 외향적으로 변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향적임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는데요. 이것을 볼 때 제 외향적인과 삶의 만족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매우 큰 인간관계를 만났고 초등학교 친구들과 정말 친하게 지냈을 뿐더러 친하게 지냄으로써 친화력을 기를 수 있었고 점차 외향적으로 변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상담론법으로 정의해볼 때 제 인간관계는 외향적임과 연결되고 외향적임은 삶의 만족도랑 연결됐습니다. 네, 이 세 가지는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격 만족도 분류표를 작성해 봄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년기를 끝내고 청소년기, 중학생 시절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악기의 활용, 즉 악기 공연에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시절에 기타와 피아노와 드럼을 스스로 독학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독학만 하였지 남들 앞에서 그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땐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습했던 그 악기를 남들 앞 그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공연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청소년기 시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은 서울 적응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초등학생 때까진 대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으로 올라간 그 뒤부터는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해서 살아가야 했는데요. 당연히 대구에 있는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했고 서울에 새롭게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 매우 내향적으로 변화했는데요. 당연히 헤어짐의 감정 때문에 또 내향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전 9살 때 필리핀으로 가게 됨으로써 친구들과 헤어지고 그 헤어짐의 감정을 통해 내향적인 사람으로 변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기 시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 때 친구들과 그 좋은 인간관계랑 하루 만에 전 헤어져야 했으며 이를 통해 전 매우 내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내향적으로 변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 전 운동보다는 독서를 좋아했는데요. 당연히 친구가 없던 제게 운동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하던 것이 제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선 같이 야구를 할 친구 또한 없었고 그럼으로써 점차 운동과는 멀어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인 독서에 치중을 두고 살아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기 공연, 서울에 적응하던 때 내향적이고 독서를 좋아하던 이 특징, 이것을 볼 때 과연 전 어떤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악기 공연을 통해서 전 매우 도전적이고 악기 연주 그 자체만으로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만 가지고 앞에 나서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재능을 더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도전적이었다는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재능을 사람들 앞에서 더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전적이었던 제 삶이 도전적이었다는 특징이 청소년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약점으로는 소심하였던 것과 체력이 약했다는 것을 약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독서를 더 좋아했는데요. 이를 통해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소심하다는 약점이, 또 운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체력이 약해지는 이 약점이 성공으로 가는 그 길에 장애물로서 제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성격 만족도 분포표를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저는 14세 때에 정말 외향적 그래프가 엄청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서울에 적응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전 이 당시에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정말 많은 놀림을 당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인간관계가 정말 열악했던 14살 때 제 모습은 정말 활발하지도 못했고 규칙적이지도 못했고 삶의 만족도 또한 제일 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살, 16살로 갈수록 점차 인간관계는 좋아졌고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친구를 사귐으로써 많이는 아니지만 점차 외향적으로 변해갔고 공부에도 흥미를 가지고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 또한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전 유년기의 제 그래프랑 비교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좋아짐으로써 외향적 그 파란색 그래프 또한 올라가게 되었고 그 외향적 에너지 방향이 증가함으로써 제 삶의 만족도 또한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 다음은 청소년기 말 17살부터 19살의 제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특징으론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 당시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를 연주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공연을 하였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 안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 또한 혼자가 아니라 남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전 스스로 비올라를 다시 독학하여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들어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또한 매우 도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학업과 공부였습니다. 당연하게 저는 당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춘 노력, 즉 학업과 공부에 다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제 진로에 있었는데요. 전 당시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역사와 보건계열 진로 중에서 고민을 하였는데요. 전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 쪽으로 이제 진로를 정했었지만, 점차 보건계열에도 흥미를 느끼고 역사와 보건계열 둘 중에 이제 고민하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시 저는 매우 내향적이었고 소심했습니다. 네, 한 번 싹 튼 내향적인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저는 결국 내향적이고 소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럼 이랬던 특징 가운데 제겐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을까요? 네, 강점부터 살펴보면은 오케스트라 동아리와 학업 공부를 통해서 저는 매우 도전적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강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로 부분에서 오픈 마인드라는 강점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문과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 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제겐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보건계열에 흥미를 느낀과 동시에 보건계열 또한 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지원해도 합격할 것이다. 아니, 합격해도 내가 공부로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오픈마인드가 있었으며 고정관념이 없었습니다.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 오픈마인드란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치기공학과 학생인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뒤에 비전 또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본 약점은 내향적이고 소심하다는 것입니다. 내향적이고 소심했던 저는 이를 통해서 매우 소심했고 남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즉 용기가 결여된 약점이 제 안에서 싹 텄습니다. 네, 전 매우 소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성공으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로서 작용하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성격 만족도 분포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전에 그 그래프 양상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지속될수록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그 외향적 파란색 그래프는 점차 감소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빨간색 그래프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이 적어질수록, 인간관계가 축소될수록 제 삶의 만족도 또한 낮아지는 양상을 성격 만족도 분포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인의 제 모습입니다. 네, 저는 성인의 제 모습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학생으로서의 제 모습, 군인으로서의 제 모습, 캐나다 연수생으로서의 제 모습, 이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학생으로서의 제 모습입니다. 네, 마이크를 잡고 발표하고 있는 듯한 사진이 바로 대학생으로서의 제 모습을 설명하는 사진인데요. 전 대학생 시절에 동아리 하나에 가입하였습니다. 바로 ESF란 이름의 동아리입니다. ESF는 대학생 선교단체 동아리로서 신한대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서로 뜻이 맞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서로 나누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동아리가 ESF 동아리입니다. 저는 이 ESF 동아리에 가입해 제 정체성과 제 비전을 점차 설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특징은 군대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통해 제 삶의 변화를 꾀할 수 있었는데요. 내향적이었던 저는 군대를 통해 군대 내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함으로써 정말 많은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운동을 하였고 체력 또한 점차 좋아질 수 있었던 이 변화된 시기가 바로 군대였으며, 다음은 캐나다 연수생이었던 제 삶의 모습입니다. 전 캐나다에 3개월 동안 영어를 공부하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캐나다에서 전 정말로 외향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과 대화하며 제 생각의 그 폭을, 기준을 넓혀갈 수 있었고 영어를 더 공부할 수 있었으며 제겐 하나의 도전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캐나다 연수생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꿈의 확신입니다. 이 이전까지 제겐 당연히 꿈은 있었습니다. 목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만 있었다 뿐이지 그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그 꿈에 버금가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ESF 활동을 하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캐나다 연수까지 하였던 그 과정은 제게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지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그 비전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의 제 삶이었습니다. 그럼 이 삶 속에는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존재할까요? 먼저 강점은 ESF를 통해 이 세 가지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발표란 강점입니다. 전 ESF에서 말씀을 듣고 항상 그 말씀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여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직접 말씀을 보고 듣고 느낀 그 소감을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발표의 그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었으며, ESF에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앞에서 기타로 예배에서 이제 찬양팀으로 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팀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악기에 대한 재능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그 찬양팀 활동을 통해서 악기의 재능과 신앙을 융합하여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강점으로는 꿈의 확신을 통해 전 이제 새로운 도전이란 강점과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꿈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들인 노력을 통해 저희 학과에서 수석으로 1학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 합당한 노력을 들일 수 있었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학과 수석을 깨우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성인의 제게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만족도 분포표를 보면은 매우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2살의 제 모습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였는데요. 저 시기가 바로 군인이었던, 또 캐나다 연수생이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관계와 매우 외향적이었던 시기, 그 시기와 맞물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제 삶의 만족도는 인간관계랑 그 사람들, 친구관계, 그것이 제 삶의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삶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삶 속에 드러난 그 강점을 이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강점이 드러났는데요.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했던 강점 세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강점은 바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에 대한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으며, 새로움에 대한 불안보다는 흥미를 가지고 실천하였습니다. 저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필리핀, 중국, 베트남에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 또한 제겐 큰 도전이었지만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전이 제 첫 번째 강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웃음입니다. 웃음이 어떻게 강점이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웃음을 전파하고 그 상대방의 얼굴에 웃음이 피는 것, 웃음을 되찾아주는 것,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제 큰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미소를 짓고 있다는 말들을 다들 자주 해주는데요. 이렇게 웃음을 전파하고 상대방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 큰 장점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점은 악기 연주입니다. 저는 피아노, 비올라, 드럼, 기타를 연주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독학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빠른 습득력을 자랑하고, 무대에서 연주할 때도 매우 큰 자신감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빠른 습득력을 지닌 이 악기 연주의 재능, 이것이 바로 제게 제 큰 장점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약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약점은 소심함입니다. 전 친구들과 헤어짐의 그 감정을 통해서 점차 소심함의 감정이 자라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심함의 약점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내향적이고 남들 앞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 힘듭니다.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내향적이고 소심한 제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소심함이 이제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약점 중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전 사소한 일에 쉽게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 비전을 이룰 때 그 비전을 이루고 있는 그 과정 중 제가 과정을 쉽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제 비전을 이루는 과정을 방해하는 이 걱정과 불안이 제 큰 약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약점은 1등과 성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약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게 1등은 제게 학과 수석은 자만하고 오히려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저는 1학년 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연속으로 학과 수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과 수석을 함으로써 더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자만해졌고 제 꿈을 사소하게 인식했습니다. 이렇게나 이루기 쉽구나, 내 꿈이. 이 생각을 통해서 제 목표는 비전이 아니라 1등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바꾸고 비전을 바꾸고 저를 더욱 자만하게 만드는 그 1등, 그 성적, 이것이 제 큰 약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강점과 약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다음은 제 진로 계획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로 계획을 이제 SWOT 중에서 S와 W, 강점과 약점만 소개하고 기회와 위협에 대해 설명하기도 전에 미리 하는지에 대한 이유로는, 앞서 설명한 그 이제 강점과 약점을 토대로
제 진로와 비전을 설정 후 이를 성취해 나가는 그 삶 앞에 삶 앞에 이제 위치해 있을 그 기회와 위협을 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네, 비전이 있어야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을 통해서 살펴본 제 비전을 앞서 소개하고 그 비전 앞에 무슨 위협과 기회가 있을지 이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전은 의료선교 활동을 하는 의료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해외에 이제 의료선교를 나가 전공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하고 의료 서비스를 전하며 말씀을 전함으로써 해외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제 강점이 어떻게 이 의료 선교란 비전을 낳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큰 강점은 악기 연주였습니다. 악기 연주와 의료 선교, 봉사활동,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악기 연주를 함으로써 사람을 치료해주고 안식과 치유와 평안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악기를 연주할 때 그냥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연주를 들음으로써 조금 더 그 삶이 편해지길 소망하며 악기를 연주합니다. 이것은 그저 제 친구들, 제 연주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 남들의 도움이 절실한 그 사람들에게,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그 사람들한테 매우 크게 이 음악은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그저 음악이 아니라 악기와 신앙이랑 융합된 찬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 그 사람들이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 언제든지 이 강점을 활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웃음입니다. 웃음이야말로 저는 봉사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란 누군가를 대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면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요. 저는 잘 웃고 그 힘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이 웃음이란 강점을 통해 의료선교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점은 도전이었습니다. 의료선교, 그것도 해외 의료선교는 매우 큰 도전이자 새로운 도전인데요. 해외 의료선교는 돈을 목표로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돈의 목적이 있을 때는 이 의료선교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큰 도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게 이 도전적인 정신은 이 해외 의료선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렇게 제 진로 계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진로 계획 앞에 놓여진 기회와 위협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는 총 3가지, ESF, 신한대학교, 캐나다, 이 3가지로 전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ESF부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F는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제 삶에서 신앙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갈 때 신앙심이 없으면은 과연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나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제가 신앙심을 잃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며 이제 악기를 매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앞서 해외에 나가서도 연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치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고자 목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계속 악기를 연주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주 ESF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악기를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계속 재능을 사용하며 실력을 키워나감으로써 ESF는 제게 악기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발표 기회 또한 제공해 줍니다. 매주 설교에 대한 묵상을 하고 소감을 적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는 당당한 모습과 발표의 기회를 제게 제공해주며
ESF의 뜻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그 사람들의 라포를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더욱 형성할 기회를 제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ESF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기회는 대학교에 있습니다. 신한대학교는 제게 의료선교의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인 의료기술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치과기공학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제가 치과기공학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의료선교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 꿈을 키우는 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공 이외의 기회 또한 제공하였는데요. 현재 저는 ESF란 동아리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 폴리메스란 동아리 또한 함께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전공 이외의 것의 활동에 동참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그저 전공에만 국한된 제 모습이 아니라 전공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키우고 그 재능을 이 뒤에 비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신한대학교는 제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그저 영어만 공부하러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에서 홈스테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면서 캐나다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 기술이 캐나다의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원하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제 목표를 확실시할 수 있었고, 제 비전을 정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진로에 대한 노력을 들일 수 있었기에, 그 노력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캐나다였기에, 이 캐나다 또한 제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ESF와 신한대학교, 캐나다가 제 비전을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위협도 있겠죠. 위협,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성취해 나갈 때 제게 과연 이것은 어떻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A+ 성적이 있습니다. 약점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A+ 성적은 제 꿈을 바꿉니다. 제겐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가겠다는 비전이 있지만 이 A+ 성적은 제게 자만심과 이제 교만함을 심어줌으로써 해외 의료 선교가 아니라 한국에서 더 좋은 곳에 취업해서 더 명예롭고 돈 많이 버는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유혹을 통해 제 비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비전을 교체하려고 하는 A+ 성적이 제겐 큰 위협이며, 두 번째 위협은 돈입니다. 해외 의료 선교하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생계를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하지만 해외 의료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돈보다는 봉사, 도움, 남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통한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이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것 또한 제가 가져야 할 마음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학습량의 증대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공부해야 할 학문은 더 많아지고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현재 제게 남아있는데요. 그 부담감을 통해 제가 비전을 치과기공사가 되어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가겠다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위협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SWOT 이 네 가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강점에는 먼저 도전과 정신, 또 웃음, 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한다는 강점을 찾을 수 있었고,
W. 약점에는 소심함, 걱정, 불안, 또 1등에 대한 강박 등이 있었습니다. 다 외면적 요소로는 O. 기회에 ESF 연합동아리, 또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또 캐나다, 중국 연수와 여행을 다녀왔던 사실, 이것이 제 비전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큰 기회로서 작용할 것이며, T. 위협에는 성적, 돈과 재산, 공부와 학습이 제 비전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서 SWOT 분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SWOT의 진정한 쓰임은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전략을 구성하고 삶에 적응할 때 빛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SWOT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발표일 것입니다. 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SWOT을 완성시키는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SWOT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SWOT 전략을 4가지에 나누어 발표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발표할 것은 바로 먼저 SO 전략입니다. 이것은 기회와 강점에 대한 전략으로 기회 그리고 강점의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저는 강점의 악기 연주랑 기회의 ESF를 융합해 보겠습니다. 네, 이 둘을 융합했을 때 저는 ESF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 제 악기 연주의 재능을 ESF 내에서 더욱 증대시키며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ESF에서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악기 연주의 강점을 ESF란 기회를 통해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도전정신과 해외 연수를 통해 제 도전정신은 해외 연수를 통해 해외 연수란 새로운 기회에 더 도전할 수 있는 제 도전적인 강점을 새로운 기회를 통해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ESF에 나감으로써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인간관계,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더욱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유지하고 더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제 도전정신은 신한대학교에서 이제 치과기공학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기공학 이외에 다른 외적 활동에 도전함으로써 제 도전정신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SF 내에서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찬양팀으로서 사역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많은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제 도전정신을 키우고 그 도전정신을 통해서 ESF 내에 제 진로를, 기독교와 관련된 의료 선교를 하겠다는 그 진로를 키우고 도전정신을 통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노력하고자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기회와 강점을 연계지어 강점을 어떻게 하면 더 증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이젠 제 삶에 적용하여 살아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ST 전략입니다. ST 전략이란 비전을 성취함에 있어 작용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점의 활용 전략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의 도전 정신과 위협의 성적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위협을 최소화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성적, 즉, 그저 점수를 내는 그 시험 외에 다른 활동에 도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저 성적에 대한 강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얽매 있는 것에서 풀려나오는 것, 얽매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즉 성적뿐만 아니라 대학엔 정말 많은 기회가 있고, 즉 폴리매스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폴리매스에 도전을 하였고, 성적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자 이 SD 전략으로 다양한 활동에 도전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이의를 찾아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네, 악기 연주를 통해 돈과 재산과 관련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악기 연주를 할 때 저는 제 삶에 확신을 지닙니다. 제가 악기를 연주할 찬양할 때 제 비전을 다시 생각합니다.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생각할 때 돈과 재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 연주를 계속 지속함으로써 돈과 재산에 대한 생각을 제 비전으로 돌리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자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웃음입니다. 웃음을 통해서 긍정적 의식을 확립하고, 그 긍정적 의식으로서 이제 학습량의 증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자,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으며, 네 번째는 공부와 학습량을 그저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들게만, 그저 귀찮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공부와 학습량이 증대된다? 그럼 그게 난 도전한다, 이런 생각으로 도전함으로써 그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제 삶의 위로를 주어, 악기로 타인의 위로를 주기보다는 먼저 제 삶의 위로를 줘서 공부와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제 삶의 위로를 악기로서 주자라는 전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WO 전략입니다. 이것은 비전을 성취할 때 작용할 기회의 활용으로 어떻게 약점을 최소화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이제 전략인데요. 기회를 통해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 WO 전략의 핵심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청 소심하다는 약점이 있는데요. 이 소심하다는 약점을 ESF의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SF에 가면 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함으로써 제 소심함에 대한 약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해외에 연수 생활을 할 때 정말로 엄청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활발하였습니다. 그때의 삶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ESF랑 1등 간과입니다. ESF에 나가면 전 정말 많은 소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인간관계 또한 소중하고, ESF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제겐 정말로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1등만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1등만이 소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소중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ESF를 통해 느끼고 1등 강박을 해소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자 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1등만이 전부가 아니라 신한대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대학의 폴리매스 활동에 대한 의의와 의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키워나감으로써 1등만이 대학에서 전부가 아님을 인식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해외 연수 때 저 정말로 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활발했던 시점을 기억함으로써 제 소심했던 그 삶을 한번
해소해 나가자. 정말 자신 있게 한번 해외 연수 때 살았던 것처럼 자신 있게 한국에서도 살아가보고자 하는 전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WT 전략입니다. 이것은 약점과 위협을 활용한 전략인데요. 앞서 파악된 약점과 위협을 어떻게 함께 최소화해 나가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악한 위협과 위협의 감소를 위한 약점의 최소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과 불안, 공부와 학습. 과연 이 위협과 약점은 어떻게 함께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부에서의 적당한 불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아주 큰 불안은 비전을 막는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적당한 불안은 어떨까요? 이것은 학습량이 증대되는 제 대학생활 내에서 적당한 불안을 통해 이 학습량을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추진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과 1등 강박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계할 수가 있을까요? 성적에 대한 그 불안감, 1등 강박.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선 1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등의 강박은 불필요하지만 1등의 노력은 성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전략을 취하였고, 세 번째로는 공부와 학습에 대한 불안과 소심함입니다. 어떻게 연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소심함으로 더욱 공부와 학습에 집중을 해보자. 앞서 제 삶을 소개할 때, 제 삶에서 제가 내향적이었을 때, 내향적이어서 친구가 많이 없었을 때, 그때 놀기보다는 독서에 취미를 가졌다고 앞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심하고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난다면 그 시간에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공부와 학습에 대한 불안은 최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으며, 네 번째는 바로 소심함과 돈과 재산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 소심함으로 돈과 재산에 대한 생각을 무시해버리자. 그 관심을 무시해버리자. 란 전략을 취했습니다. 돈과 재산이 의료 선교사로서 나가는 제 꿈을 방해한다면은 전 소심함을 통해서 이 꿈이 아니라 이 방해가 되는 위협을 무시하겠다. 이런 전략을 생각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1등과 강박과 공부학습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씩 제가 양보를 하였습니다. 1등 강박에선 1등을, 그리고 공부와 학습에서는 학습량을, 이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면 하나씩 포기하여 1등에 대한 노력이 아니어도 괜찮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학습량을 고려해서 적당한 1등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노력의 공부를 함으로써 이 둘에 대한 약점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 전략을 통한 이제 비전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전 비전 단계를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의 이제 비전을 생각해 보았고, 이것에 대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단계는 성적 유지입니다. 이것 또한 어찌 보면 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WT 전략과도 매우 유사한데요.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1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선 당연히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 1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신 강박이 아니라 꿈을 위한 노력을 한번 해나가자. 노력에 의해
성취감을 가지고 그 성취감으로써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유지를 비전 단계의 1단계로 넣었으며 2단계는 삶과 설정 변경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전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앞서 성적은 유지한다고 말을 했지만 성적의 강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공 외 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키워 비전을 이뤄나갈 때, 의료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이뤄나갈 때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재능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비전을 설정하고 이 대학생활 내에서 전공의 활동을 통해 폴리매스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제 두 번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확실한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꿈과 목표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노력이 더욱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 이후에 최종 그 비전으로 가는데 하나의 큰 징검다리 역할이 됨과 동시에 제 세 번째 비전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큰 비전 중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제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럼 최종 비전은 무엇일까요? 의료선교 활동입니다.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화하고 보완하고 활용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저는 의료선교사로서 봉사하며 살겠다는 제 비전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 최종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최종 비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최종 비전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의료선교 활동입니다. 그럼 이 의료선교 활동에는 어떤 것이 내포가 될까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세계선교입니다. 제 신앙을 그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말씀과 신앙의 나눔을 하는 것. 또 한국에서가 아니라 한국을 벗어나 전 세계의 사람들과 기독교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의료선교를 통한 제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의료봉사입니다. 치과기공학 봉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1등의 노력을 기울여가며 연습한 그 치과기공학을 통해서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이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서 봉사하는 것, 또 세계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료선교를 통한 제 두 번째 비전입니다. 그럼 세 번째 비전은 뭘까요? 바로 자신감 회복입니다. 전 정말로 소심하고 내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약점의 소심함을 전 의료선교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료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소심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서 제 도전의 강점을 키워가며 제 악기, 그 등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 재능을 활용하여 의료선교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전 성취입니다. 네 번째 비전이 비전 성취이다.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두 개는 아주 크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정한 이 비전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SWOT 전략으로서 설정한 이 비전이 노력으로서 이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겐 폴리매스적인 성공이다. 비전을 성취함으로써 비전을 마무리한다. 이것이 바로 제 비전이며 이렇게 비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제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제 네 번째 마지막 비전입니다. 그럼 이제 총평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총평을 함으로써 저는 한 가지 글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덴터 테크니션입니다. 치과기공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여기서 글자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글자 D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 글자는 어떤 뜻이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떤 뜻을 가진 글자가 될까요? D가 빠진 덴터 테크니션이란 단어는. 정답은 아무 단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뜻도 지니지 않는 단어로 변합니다. 엔터 테크니션?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글자이더라도 다 쓰임이 있고 이들 모두가 모여 하나의 덴터 테크니션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글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아스는 어떨까요? 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모였기 때문에 의료선교라는 제 꿈과 목표와 비전이 자세하게 설정되고 그에 따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SWOT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제 비전을 설정하였고, 더 나아가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그저 힘들다는 이유로 여기서 약점과 위협을 간과하여 생각하였다면 어떨까요? 제 비전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언젠간 반드시 포기할 꿈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설정한 SWOT를 생각하고 이를 통해 설정한 비전과 계획한 그 전략을 통해 전략의 적절한 구성으로 제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치기공학과 학생이자 폴리메스 동아리 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